이걸로 마지막이다. 78세 정화 할머니가 은행 금고에서 빨간 봉투를 꺼내는 순간 50년간 모은 재산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과연 세 자녀 중 누가 진짜 효자일까요? 할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빨간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땅 3필지, 시가 총 180억. 남편 돌아가신 후 10년 아무도 모르게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였어요. 남편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 수익으로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정화는 평생 가난한 척 살았어요. 낡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전기세도 아끼고 마트 할인 시간에만 장을 보고 자식들에게는 할머니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산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 정화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어요. 세 자녀 모두 결혼해서 잘 사는데 할머니 안부는 명절에만 묻더라고요. 큰아들 진우는 의사, 둘째 진호는 변호사, 막내딸 진미는 초등학교 교사. 모두 성공했지만 엄마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애들 학원 보내느라 정신없어서요. 항상 이런 대답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정화가 넘어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웃 할머니가 119를 불러줬는데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저희가 바빠서 못 갔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자식들을 보며 정화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을 해보자. 정화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 돈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효자가 될 테고 계속 가난한 척하면 언제까지 소홀히 대할 텐데. 그때 떠오른 방법이 있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보자. 자식들이 어머니가 어려울 때 정말로 도와주는지 아니면 핑계를 대며 피하는지 보면 진심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정화는 공책을 꺼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까지 단계별로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80억 원의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누가 진짜 효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보자. 2장 첫 번째 시험 마이너스 5천만 원. 한 달 후, 정화는 각 자녀에게 똑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졌다. 5천만 원만 빌려달라. 할머니가. 진우에게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진우에게는 집 수리비로, 진미에게는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이유를 달리했어요. 정화는 편지를 붙일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누가 먼저 연락할까? 누가 정말 도와줄까? 일주일 후, 큰아들 진우가 제일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지금 집값 떨어져서 대출받기 어려워요. 병원 원무과에서 분할 납부 안 되는지 물어보세요. 요즘 의료진 협력도 잘해주던데요. 진우는 직접 도와주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둘째 진우는 사흘 뒤 연락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친척들한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노인 대출 프로그램 있다던데.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와주기보다는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진미는 다음날 바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걱정 마세요.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마련할게요. 진미는 정말로 사흘 후 5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말이에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정화는 진미가 가져온 돈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고마워, 진미야. 할머니가 꼭 갚을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진미가 돌아간 후 정화는 돈 봉투를 다시 은행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시험 결과 진미만 진심이구나. 하지만 한 번의 시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아들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진미는 교사라 안정적이어서 도와줄 수 있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시험이 필요해. 정화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돈이 아닌 다른 걸로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병원비 문제 해결됐어요? 아직. 진미가 도와줘서 일단 처리했어. 아, 진미가요? 다행이네요. 엄마, 그런데 저희는 정말 어려워서 못 도와드렸어요. 이해해 주시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진우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문제 해결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두 아들 모두 미안해하기보다는 다행이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정화는 확신했어요. 두 번째 시험도 해보자. 3장 두 번째 시험 마이너스 몸이 아플 때. 2주 후 정화는 각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를 일부러 약하게 내면서요. 여보세요. 진우야. 엄마가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엄마,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엄마, 저 오늘 수술 3건 있어서. 내일도 학회 발표고. 119 불러서 응급실 가보세요. 요즘 응급실 서비스 좋아졌어요. 진우는 바로 끊었어요. 진우에게도 똑같이 전화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너무 아픈데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저희 오늘 아이들 학예회예요. 부인도 회사 휴가 내고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잖아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으로 진미에게 전화했어요. 진미야, 엄마가 며칠째 너무 아픈데.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진미가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진미는 정화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별거 아니었지만 진미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앞으로는 혼자 아프다고 끙끙 앓지 마세요.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고마워, 진미야. 엄마가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미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들은 연락 안 드렸어요? 했는데 바쁘다더라. 진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바쁘다고 해요? 너무하네. 괜찮아. 너라도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정화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썼어요.
첫 번째 시험 진미만 5천만 원 빌려줌. 두 번째 시험 진미만 병원에 같이 가줌. 이제 확실해지는구나.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요. 사장 세 번째 시험 마이너스 거짓 유언장. 한 달 후 정화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어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자식들의 반응을 보기로 한 거예요. 정화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거짓이었어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연립주택과 적금 5천만 원만 남김. 장례 비용으로 쓰고 남은 것은 세 자녀가 나눠 가지길. 이 가짜 유언장을 각 자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메모를 하나 더 넣었어요. 엄마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것만이 엄마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미안하다. 일주일 후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보내세요? 엄마가 그냥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서.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립주택이랑 적금 5천만 원. 이걸로는 장례비도 부족해요. 요즘 장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우는 유언장을 받고 할머니 걱정보다는 돈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진우도 비슷했어요. 어머니, 이 집 매매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장례비 부담까지 지면 두 아들 모두 할머니가 남길 재산이 적다는 걸 알자 실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진미는 달랐어요. 엄마, 이런 이야기 왜 해요? 섭섭해요. 진미가 울먹이며 왔어요. 엄마,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엄마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게 별로 없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돈은 제가 벌면 되는 거잖아요. 진미는 유언장을 찢어버렸어요. 엄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날 밤 정화는 3번의 시험 결과를 정리했어요. 확실하다. 진미만이 진짜 효녀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5장 180억의 진실. 다음 주 일요일 정화는 세 자녀를 모두 집으로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모두 와달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남매. 진우와 진호는 귀찮다는 표정이었고 진미만 할머니를 살갑게 대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건강에 이상 있으세요? 아니다. 건강한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정화는 빨간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진우가 물었어요. 엄마의 진짜 재산이다. 정화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강남 논현동 상가 건물, 시가 70억. 서초동 오피스텔 10채, 시가 60억. 잠실 아파트 3채, 시가 50억. 세 자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총 180억이다. 뭐라고요? 진우와 진호가 동시에 외쳤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180억이라고요? 그렇다. 엄마가 5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다. 진우와 진호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엄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두 아들이 갑자기 할머니를 둘러싸며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행동 기억나니? 엄마, 그게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진우와 진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는 어땠고?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서. 몰랐다고? 할머니가 어려울 때는 모르는 척 하다가 돈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효자 되겠다는 거야? 정화는 진미를 바라봤어요. 진미야, 너는 달랐다. 엄마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줬지. 엄마, 이 180억 전부 진미한테 줄 거다. 엄마, 안 돼요. 진우와 진호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저희도 아들인데요. 아들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아들다운 일을 했나?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진미만이 진짜 효녀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 6장 선택의 결과. 한 달 후, 정화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180억 전액을 진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우와 진호는 매일 찾아와서 사정했지만 정화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다. 엄마, 그래도 저희도 자식인데. 자식이면 자식답게 했어야지. 결국 진우와 진호는 포기했어요. 대신 진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진미야, 너 엄마한테 뭔가 했지? 오빠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면 엄마가 갑자기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진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는 다 봤어요. 6개월 후 정화는 진미 가족과 함께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80억으로 더 좋은 집을 사고 진미 아이들 교육비도 넉넉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반면 진우와 진호는 할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 오빠들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아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해. 정화는 진미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엄마, 저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좋아서. 알아. 그래서 너한테 준 거야. 1년 후 정화는 79세가 되었어요. 진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진우가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정말 어려워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엄마,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정화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와서? 늦었다. 엄마, 나갈 때까지 센다. 하나, 둘. 결국 진우는 쫓겨났어요. 그날 저녁 진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빠 정말 어렵나 봐요. 조금은 도와주셔도. 진미야.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려울 때 외면한 사람은 잘 될 때도 믿을 수 없어. 그게 인생이야. 진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맞아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80억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어. 누가 진심인지 알게 해준 거였지. 할머니의 마지막 카드는 성공했어요. 진짜 효자를 찾은 거죠. 그리고 정화는 진미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진심을 곁에 두고 말이에요.